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 중위 S급 장교 출신 오덱입니다. 시즌1의 성공에 힘입어 발견되고 있는 밀리터리 팀 서바이벌 강철부대 2. 하지만 시즌1만큼의 폭발적인 반응은 없는 것 같아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시청률 면에서도 시즌1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면 시즌2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저도 강철부대2를 1화를 본 이후에 전혀 보지 않고 있습니다. 1화도 띄엄띄엄 봤었기 때문에 참가 대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밀리터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강철부대 방영 직전 미리 노출되었던 참가부대에 대한 내용만 다루었을 뿐이죠. 아무래도 대부분이 특수부대 출신인 출연자들을 주축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특수부대 부사관 출신 유튜버들께서 전문적인 리뷰를 많이 해주시고 있고, 그에 비해 정규군 출신인 제가 그렇게 조회가 깊은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으며,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유튜브는 물론 이제는 공중파까지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는 특수부대 컨텐츠에 사실 저 역시 익숙해진 측면이 있고,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기에 소속감을 가지고 응원하게 되는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최근에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현재까지 방영된 강철부대2를 처음부터 전부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사람 때문인데요. 바로 해병대팀의 정옥은 대원입니다. 시즌2에 출연한 2명의 장교 출신 중 1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강철부대2를 그동안 봐오지 않았으며 앞에서 말하였듯이 1화도 띄엄띄엄 봐서 정옥은 대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채널 A 유튜브 채널에 해병대 대테러 미션 컨텐츠를 우연하게 보게 되었고, 그의 행동에서 장교의 냄새가 난다 라는 동물적인 감각이 발동하였죠. 바로 인터넷에 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고, 아니나 다를까 저와 같은 예비역 중위 출신이더군요. 뭐는 뭐가 알아본다고 단번에 그가 우수한 장교였었다는 것을 알아본 이유는, 제가 초엘리트 S급 장교역 이름 정옥은 1992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 31살, 예비역 해병대 중위로 동아대학교 ROTC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에 임관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13년도에 임관한 저보다 2기수 아래이니 ROTC 53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장교가 되는 방법은 여러가지 루트가 있는데, 일반적인 육군 ROTC가 아닌 타군 ROTC가 설치된 학교들 중에 해양대, 제주대, 부경대 등에서 임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외에 임관 직전인 육군 ROTC 자원들을 대상으로 해병대에서 선발을 하여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정옥은 대원의 출신인 동아대학교는 육군 ROTC가 설치된 대학으로 아마 임관 직전 해병대 장교로서 지원을 하여 임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병대에 선발되는 자원들은 ROTC 중에서도 엘리트 자원으로 여겨지는 인원들이죠. 체력적으로 굉장히 월등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학벌, 즉 대학교의 네임밸류가 되어야 선발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해병대 장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S급 장교라는 너는 왜 해병대 장교로 안 갔냐 하실 텐데, 저는 육군 참모총장이 목표였던 강철부대 시즌2 5화에서는 사격 미션에서 강력한 베네핏을 획득한 정보사를 제외한 부대들이 대테러 요인 구출 미션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인 부대의 네임밸류만 놓고 보았을 때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SART와 맞붙게 된 해병대였는데, 그동안 시청을 안 해왔기에 시즌1의 기억만 남아있어 해병대가 밀리지 않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였는데, 모두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제가 정옥은 대원이 장교 출신이라고 짐작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통신의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점입니다. 현역 시절에 지휘를 주로 해야 했기에 내 의도가 내 소대원들에게, 팀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것을 아마 정옥은 대원도 자주 느꼈을 겁니다. 제가 통신장교 출신인 것도 있지만 통신장교라는 주 임무 외에 제 채널명과 같이 오대기 소대장 임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통신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제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해병대 6여단 출신의 정옥은 대원은 해병대 수색대 소대장으로서 야전에서 임무를 하며 보이지 않는 소대원들에게 무전기로 수만 번 지휘를 하였을 테고, 바닷바람이 귀를 때리는 백령도에서 통신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봤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작전을 짤 때 무조건 속도만을 강조하는 SART에 비해 무전에 대해 수많은 강조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발 직전까지 송수신 거리와 감도까지 체크를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강철부대에서 사용한 건 사제 장비여서 비교적 양호하였겠지만, 야전에서 실제로 쓰는 피그로K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도가
더 처참하기 때문에 감도 확인은 필수적이죠. 두 번째는 반복해서 명령하다를 하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누군가를 지휘하거나 가르치는 입장의 사람이 딱 간과하기 좋은 상황인데, 내가 한 번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대부분은 이해했을 거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번 미션에서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승패를 가르는데 가장 주요한 요소였다고 평가가 되는데, 예능 프로그램의 미션 특성상 대테러 미션이지만 대항군의 위험에 맞선 CQB보다는 체력과 스피드 그리고 약간의 방탈출 같은 미션이 가미되었는데, 그 미션이 오로지 팀장의 명령 하달로만 정보 전달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명령 하달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였었고, 하필이면 SART의 좋지 못한 통신 상황으로 인하여 건물 5층이 아닌 우측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이 부분은 해병대에게서도 볼 수가 있는데, 대척조 이대영 대원이 확보 대상인 열쇠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호근 팀장이 이미 열쇠 확보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하였을 것이고, 극적인 장면을 위해 아마 편집이 되지 않았나 추측이 되긴 합니다만, 만약 그게 아니더라도 주요한 점은 마지막까지 임무에 대해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점입니다. 이게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부하 직원에게 무언가 지시를 하게 될 때가 있을 텐데, 절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의견이 100% 전달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전달하게 되는 위치에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전달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장교 출신인 정호근 팀장이 굉장히 잘 캐치하고 대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굉장히 감명 깊게 보게 되었죠. 시즌1에서 본의 아니게 처음으로 탈락하며 해병대의 명성에 먹칠을 했었던 해병대였지만, 시즌2의 해병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션 중에 팀장과 소통을 하며 지속적으로 복명복창을 통해 서로의 임무에 대한 숙지 상태를 확인해준 점 또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막판에 정호근 팀장에게 또다시 놀라운 점을 보았는데, 바로 외줄도와의 정석을 보여준 것이죠. 처음엔 팔 힘으로만 전진을 하는 모습에 두 눈을 의심했었습니다. 웬만한 장교 출신 분들은 다 해보아서 아시겠지만, 저 외줄 도화가 절대 상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팔로 줄을 당기는 것은 물론 줄에 걸치고 있는 하체도 같이 밀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석이고, 온몸을 다 써도 절대로 쉽지 않은 도화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자세히 보니 반대편 건물이 상대적으로 낮아 외줄이 아래를 향하고 있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줄만 타면 미끄러져 내려가는 건 절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영화 실미도의 684 부대의 한 장면을 재현한 듯한 모습이 명장면 중에 하나였죠. 물론 결과를 기반으로 해병대를 높게 평가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 속도도 중요한 미션이었기 때문에 SART가 명령 하달 오류로 인하여 헤매지 않았다면 승부는 알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언급한 부분을 각 군의 특수훈련을 섭렵하는 SART가 몰랐을 리도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강철부대라는 예능 컨텐츠에 비추어진 이 미션에서의 정호건 팀장의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현재는 부산의 모처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스타 게시물만 보았을 때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청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해병대 팀의 정호근 팀장. 시청률에서 고전을 겪으며 저 역시도 관심에서 멀어졌었지만, 정호근 후배님을 응원하며 다시금 강철부대 2를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데스매치가 통신장비 수송 미션이던데, 행군을 주로 이루는 미션이긴 하지만 이 미션을 통해 정보통신 병가가 왜 힘든지, 통신이 왜 중요한지, 통신이 왜 강력한지